민주당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가는 송영길로 잡았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셈인데요. 어제 민주당 의총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관련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에 거론되시는 이낙연 전 총리님이나 임종석 전 의원님이나 박주민 의원님, 박영선 의원 좋은 분들은 그분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내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그 일부 의원들, 청년 당원들, 또 우리 정성 의원까지 막 사줘와서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를 좀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면 주소지가 60일 전엔 서울로 돼 있어야 돼서 내일 공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예, 서울 시민이 됐습니다.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서울시로. 주소를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갑자기 서울시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예, 서울시장 출마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네, 저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출마를 해야 된다. 네.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 당이 패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 상당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또 곧이어 지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지방선거를 또 잘 치러내서 우리 국민들 물론 우리 국민들의 또 삶도 어떻게 보면 잘 보살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잘해서 국민의 또 신뢰를 얻어서 다음 총선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게 다음에 또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승리가 대단히 좀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당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정말 총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좋은 대안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거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옛날에 총리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주민등록 허위로 옮겨놓으면 그 주민등록법 위반 아니냐고 옛날 총리 장관들한테 문장 따졌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 오늘 옮긴 주소지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님 살림살이 세간살이라도 옮겨놨나요? 자기 옷가지라도 몇 개 옮겨놨나? 거기서 옷까지는 옮겨놓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몰라요. 제 느낌에는 이게 이 출마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지금 주민등록으로 옮겨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옷까지는커녕 본인 평소 살림살이 하던 냄비 하나 안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제가 얼핏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더니 저 옮긴 주소지가 아들네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옮긴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봤거든요. 그럼 아들네 집에 자기 본인의 생활 근거지가 없이 그냥 주소만 옮겼다? 저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일단 매우 높고요. 그런 법 위반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볼 때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송영길 대표 본인이 이번 대선 때 우리 586들 다 용퇴하자. 용퇴합시다. 본인이 주창했던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대부분 썰렁하고 아무도 응답을 안 했는데 그때 어느 의원인가 누가 한 분 우상호 의원이 우상호 의원 정도 한 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최소한 본인이 586들 용퇴합시다라고 주창을 하셨던 분 아니에요. 당시 당대표 신분에서.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대표직에서 은퇴는 아니고요. 사퇴입니다. 은퇴랑 사퇴는 천지 차이니까. 그렇네요. 은퇴시키고 싶은 제 마음인가 송 보죠. 대표님이 이거 들으면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어쨌든 사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퇴하신 분이 그러면 저게 그 옛날 말로 호적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시 그러면 서울시장 출마합니까?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저는 좀 말씀이 좀 과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민등록법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의 지금 아마 그 집으로 옮겼다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거주를 한다든지 하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실제로 이제 그 송영길 당대표께서
그 정치 교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대표께서는 다음 총선에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 이제 정말 몰두해서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그에 대한 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지고 또 사퇴하신 것도 맞죠. 나름대로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부로서 책임을 지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이런 지방선거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지방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의 여러 요청에 의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울시장 후보로서도 저는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안호영 의원님이 이제 찬성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송 전 대표가 출마하는 건 반대다라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의총 뒤에 민주당 의원 약 2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책임 있는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송 전 대표가 나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이낙연 전 대표나 추미애 전 장관, 박용진 의원 등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게 좋겠다. 다른 내의사들이 높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문제는 약간 좀 그 취지가 와전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제가 직접 그 모임에 참여했던 남인순 의원님과도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 취지는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우리 서울시장 후보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또 후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후보들도 같이 이제 말하자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 물론 당연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고려가 돼야 된다. 중요한 건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누가 승리할 수 있고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경쟁력을 누가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 하기 위한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는 것이지 네, 송영길 대표가 책임 있으니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취지 얘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면 두 번의 거짓말을 한 셈이잖아요. 86 용퇴하겠다 거짓말,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거짓말 결과적으로 두 번의 거짓말을 한 셈이고 거기다가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니 요번에 가령 얼마 전에 끝난 대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정말 세게 붙었을 상대였을 거예요 보면.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랑도 세게 붙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74%니까요. 근데 어쨌든 아니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가 압도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당내에서 경륜이나 능력 어떻게 보면 경험을 가지고 본다면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새로운 신선한 패기, 새로운 서울 또 젊은 주자를 따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후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원외인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 좋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거나 또는 경륜에 따라서 이런 분들을 이게 추대를 할 생각을 해야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고문께서 사실은 이 지방선거 기간 중간에 본인의 어떤 그림력,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굉장히 가까운 송영길 전 대표로 하여금 나가도록 실질적으로 이게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당을 이렇게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친 이재명계로 당의 주도권, 당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옆집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지만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 집에 살고 계신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할 바는 아닌데. 다른 집에 살면서 네. 우리 집 사정도 잘 모르면서 네.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옛날에는 좀 더 가까운 옆집에 계셨는데 그렇죠. 요즘에 좀 먼 집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우선은 이제 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사실은 사실대로 짚어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송영길 우리 당 대표께서 말씀을 어기거나 말을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뭐 용태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정치를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당에서 또 국가에 필요한 일들은 저는 하겠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을 했어요. 다만 이제 사실은 그때 말씀하실 때 뭐 송영길 대표가 이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다음은 대권을 노리는구나. 오히려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게 그거를 용태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총선만 그게 어쨌든, 용태군요. 어쨌든 말씀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민주당의 용태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선 이후에 이제 당 대표에서 이제 사퇴를 했죠. 일종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사퇴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필요하다면 당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책임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을 무조건 말하자면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 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페이스북에도 있는 말입니다만은 저희 당에는 송영길 우리 전 당 대표님을 포함해서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님, 또 박용진, 또 박용진 또 의원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또 더 많은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을 뭐 배제하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당내 어떤 검토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아마 서울시장 후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하나만 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뭐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지금 그런 부분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건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이제 반박을 하나 드리면, 아니 경북 은혜사에 계셨던가요? 은혜사에 계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찾아가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게 권고를 했다고 하는 분이 지금 정성우 의원님하고 지금 김남국 의원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재명 고문의 핵심 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재명 고문이 당을 본인의 당으로 지금 재편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반박이 하나 있고, 제가 사실 아까 이제 지금 보시는 사전이 이제 경북의 영천 은혜사의 송영길 대표 며칠 전에 정성우 의원과 김남국 의원 이른바 이제 이재명 고문의 7인의 멤버로 불렸었고 측근으로 불렸었는데요. 저렇게 사진 찍어서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가령 뭐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서 누군가가 가령 민주당 당내에서 나도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 싶다고 하는 의사를 피력했을 때, 그러면 이게 경선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송영길 이게 전략공천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그쪽에 담당자가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정해진 거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추대나 전략 공천은 본인 머릿속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당이 정해놓은 어떤 일정한 공천 룰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성호 의원님이랑 김남국 의원님께서 은혜사를 방문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김남국 의원께서 아마 언론 인터뷰를 한 건가요? 언뜻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가서 이제 이런 당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으니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앞서 말씀하신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반론 보도를 청구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건 김경진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 말씀하신 데서 용태에 대해서 제가 워딩을 다시 한번 저희 작가분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1월 25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한 건데요.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다음 총선 출마 않겠다. 그래서 당시 용태는 이제 총선 출마 않겠다. 요게 이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정계 은퇴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이 워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나서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한 생각이 있군요. 뭐 희망의 틀로 해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은퇴지 뭐 대권 도전이나 서울시장 도전은 그때 당시에 열려 있는 의미에서 용태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것이 정확했던 예, 거군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미 어쨌든 몇 번 했으니 민주당 의원님들의 용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밑줄 쳐 가면서 형광펜으로 색깔 글자 하나까지 곱씹어 가면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왜냐하면 아.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으로 돼 있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으로 네, 네. 다음에 대권 나가시려고 이제 그 총선은 필요 없다 이거구나 이래서 제가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서 하여튼 말씀을 드린 그때 거고요. 언론사들 중에 그럼 제목 잘못 단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네. 제 요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경기도가 이제 핫플레이스 뜨거운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도가 승부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신경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 그 연고가 1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세금 1원도 안 내보셨을 걸요.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갈 때 히딩크 감독이 무슨 대한민국 뭐 국적을 가져서 연고가 있어가지고 한국 축구를 4강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 지방선거에 이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관심이 뜨거워졌는데 대선에 나섰던 분들이 나오면서 이거 비호감 대선을 이어가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아 그래요? 예, 비호감 대선의 주 원인은 사실은 이재명,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두 분한테 있었던 거고요. 뭐 김동연이 비호감이라든지 유승민이 비호감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아니,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비호감이었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그럼- 대변인의 대변인을 자처하시는 김경진 의원님께서 뭐 어쨌든- 완격변에 나온 얘기로 어쨌든 전 네. 당선인께 대해서 충성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항상 하시라도 되어 있습니다. 당선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그렇습니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스템에 충성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어쨌든 우리 이제 김동연 후보님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님도 그렇고 썩 괜찮은 후보다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로서 두 분의 대권 주자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반겨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제가 여론조사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예. 지금 양 진영에서는 숫자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저 김동연, 유승민 두 분이 꽤나 이렇게 이 지지가 높다고 하는 그런 얘기 전언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두 분이 벌써부터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은 신경전을 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게 신경전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예. 그 인지도랄까 뭐 이런 효과가 오히려 서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저도 뭐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지방선거를 전체적으로 앞두면 약간 그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 따라 조금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 이제 경기도라든가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에 보면 상당히 박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빙에서 누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인지 이런 게 아마 중요한 그 중요한 점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아주 높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호남의 어떤 기존의 정치 구조 민주당 중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이제 정치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정치의 어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이슈가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기도의 경우에도 이제 워낙 그 박빙으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말 이렇게 승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는데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님이나 또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도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상대할 만한 그런 또 역량 있는 분들이죠. 사실 뭐 좀 합리적이시고 둘 분 다 뭐 경제를 잘 알고 그런 분들인데 이제 대선에서는 주목을 못 받는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뭐 경기도지사에서 붙어서 한다면 그 결과도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의견 앞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잠깐 들어보면 유튜브 댓글입니다. 김땡땡님께서는 야당 전투력을 생각한다면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는 좋은 카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반대로 오땡땡님은 586 용퇴하자고 해놓고 서울시장이니 시장이라니 1구 2연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줬습니다.